예, 폭우로 인한 이 대형 참사 피해 또 그나마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진짜 이웃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정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던 의인들 덕분이었죠. 저희도 며칠간 소식을 전해드리긴 했는데 오늘 전해드릴 분들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먼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신림동 미라클맨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들 피해가 컸다는 건 보도로 아실 겁니다. 이 시민 영웅들이 거기 그 반지하 주택에 갇힌 20대 청년을 정말 살렸습니다. 그 감동적인 영상 공개됐는데요. 잠깐 보고 가시죠. 안에서 열어야 돼! 창문 열어봐요, 창문! 승훈아, 좀만 버텨! 승훈아, 조금만 더 버텨! 침착해! 침착하고 있어! 아, 이거 깨야 돼요! 깨야 돼요! 뒤로 비켜봐요, 뒤로! 깼어! 바로! 숨 쉬어! 아니, 나와! 괜찮아! 나와! 됐다. 예, 지금 사과달님도 이 영상 보고 우셨다고 아침에. 진짜 정말 저도 조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예. 자, 김 기자가 일단 저 상황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보셨다시피 반지하 주택에 빗물이 가득 차오른 상황에서 시민들이 구조에 안간 힘을 쓰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지난 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 빗물이 차올라서 안이 보이지 않는 반지하방 창문 앞에 남성 여러 명이 서서 고작 70cm 폭도 안 되는 담벼락과 건물 외벽 사이의 좁은 공간에 몰려들어서 창문을 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성들이 파이프 렌치와 소화기 등으로 있는 힘껏 창문을 쳐봤지만 구조 작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 지상으로 나 있는 저 작은 창문, 저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탈출구잖아요. 네. 근데 세상에 이게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원래는 창문을 깨려고 하면 어떤 일정한 힘을 가하면 깰 수가 있는데 지금 물이 많이 있습니다. 수압 때문에 또 깨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반지하에 보면 사람들 잘 못 들어오게 하려고 쇠창살 같은 걸 많이 해놓습니다. 방범용 쇠창살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번 수해에서는 또 이것이 어쩌면 가장 또 걸림돌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노력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많은 분들이 저것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 안에 있는 이제 이 남성이죠. 예. 쇼크 받을 수 있거든요. 또 극도의 긴장감, 맞습니다.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해소해주는 모습들이 아마 감동을 준 게 아닌가. 승훈아 했던 부분 그리고 또 직접 유리창을 집 깨서 구하는 모습 상당히 감동적이고 눈물이 납니다. 예, 근데 보셨다시피 팀장님 결국에 그 진짜 자그만 방범용 쇠창살을 뜯어내고 또 그 유리를 깨가지고 그 작은 공간으로 그 20대 청년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 물이 쌓였을 때 사실은 무릎까지 왔는데 청년이 문을 열려니까 안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알다시피 문을 못 여니까는 창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창문을 못 나갔어요. 왜냐하면 물이 쌓이다 보니까 거의 목 높이까지 온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 사람들이 구조 소리를 듣고 와서 그 도구 아마 그 소화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렌치 이런 걸 했는데 잘 안 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저 보다시피 저기에 지금 철망이 지금 없어요. 없기 때문에 유리창만 있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사는 번에 한 3분 정도 열심히 했는데 마침 30초 지나니까 유리창이 깨진 거예요.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구조를 했는데 구조한 시간이 물이 차서부터 구조한 시간이 1시간 내에 끝냈던 거예요. 만약에 그 피해 당한 분이 이름 말해도 됩니까? 이름을 말해도. 그럼요. 이승훈 씨가 구조를 당했는데요. 그분이 말한 말이 뭐냐면 30분, 30분 정도만 있었으면 물이 차가지고 사망했을 수도 있다. 맞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아까 말한 언론에는 신림동 의인들이라고 나왔는데 앵커님은 미라클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나 똑같은 건데 어떻든 그 주변에서 도움을 줘가지고 무사히 살아나는데 저분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시간이 지났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뻔했는데 자기도 앞으로 남에게 베풀겠다. 자기가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참 감동적인 건데 저렇게 여러 사람이 도왔기 때문에 무사히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소장님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승훈아 조금만 견뎌. 그리고 구하고 나서도
숨 쉬어, 살았다. 막 서로 이렇게 막 독려하고 위로하고 막 하는 모습들이. 네. 예. 너무 감동을 주고 저도 이거 볼 때도 눈물이 울컥했는데 지금 또 보니까 또 그래요. 제가 성함을 불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성함을 좀 불러드릴 수 있어요. 예. 은석준 씨. 사람 소리가 들리자마자 반지하 호수를 확인하고 그냥 주택 안으로 거의 헤엄쳐 가신 분이라고 아이고야. 합니다. 박종현 씨. 다른 반지하 집에서 이미 2명을 구한 후에 저도 이 영상 봤는데 막 뛰어서 그 다음에 이 승훈군이 있는 담벼락을 훌쩍 넘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건우재 씨와 김진학 씨 소화기로 창문을 깨고 그중에 또 한 분은 유리창이 깨져서 손을 이제 지금 다치셨다고 하는데 정말 위대한 미라클맨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신림동에서 또 다른 지역의 반지하 방을 돌면서 시민들의 목숨을 구한 분들이 또 계셨습니다.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방치를 깼어요. 깨가지고 거기서 간신히 이제 구출해내니까 이제 방법을 안 거죠. 그래서 마침 이제 이쪽에 있는데 여자 목소리도 자그마하게 살려주세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로 막 올라와가지고 사람 있다고 소리치면서 도와달라고 막 소리쳤거든요. 그래서 망치로 다 이렇게 깼죠. 근데 그래도 사람을 끌어낸 거죠. 그때 좀 무섭진 않으셨어요? 당연히 무섭죠. 이게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어떻게 사람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집 다 식구인데. 자, 김 기자, 이거는 또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8일 신림동 반지하층과 연결됐던 빌라 지하 주차장이 완전히 물에 잠겼던 상황인데요. 그때 주변을 살피던 주민 한백호 씨와 박병일 씨의 귀에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당시 문 쪽은 이미 물이 가득 차 있었고 반대편 창문에는 방범창이 달려있던 아이고. 상황이었는데 예. 이 박 씨가 2층 집으로 뛰어가서 망치를 가져온 뒤 방범창을 깨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이들은 집안에 있던 세 식구를 모두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30분쯤 뒤엔 맞은편 오피스텔 반지하에 gat혀있던 주민도 구했고 곧이어 또 다른 주민 유인철 씨도 합세해서 1시간 사이에 이들이 구한 주민들은 모두 5명이라고 합니다. 예. 소장님,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낄 때가 네. 그러니까 죽음이 진짜 눈앞에 조금씩 다가올 때잖아요. 네. 물이 이렇게 계속 차오를 때 그 공포, 그거 정말 상상만 해도 정말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정말 재난 영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말 이렇게 이만큼 차오르는 건데 실제로 오늘 얘기하신 이 이승훈 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이 차올랐다라고 하죠.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에 바로 이제 공포증이 걸리기도 하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말 죽음을 여러 번 느끼는 정신적 고통을 입기도 하는데 그중에 이런 고통을 겪었는데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니고 외상후 성장을 이루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승훈 군이 아까 승훈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제 나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나도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잖아요. 죽음을 눈앞에 두었지만 그 죽음을 자기에게 죽음으로부터 막아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포도 대단했지만 그 감동도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분들 외에도 또 이런 지금 얘기들이 그 온라인의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나 봐요. 폭우 속에서 나를 도와준 의인을 찾고 싶다. 그렇습니다. 이런 주민들이 모인 그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단체방에 뭐라고 올라왔냐면 비 오는 날 도움을 준 분을 찾고 싶다고 했는데요. 일례로 서초구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 간 아이가 폭우 때문에 갈팡질팡 길을 잃었는데 안경 낀 아저씨. 우리 앵커님 아니시죠? 아, 저는 예. 아닙니다. 안경 낀 아저씨가 길을 안내해주고 무사히 집으로 왔기 때문에 참 고맙다는 얘기고 또 다른 커뮤니티에는 노량진에서 버스 타고 오다가 폭우 때문에 처음 본 곳에 내려서 물살이 휩쓸려 넘어졌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울겠습니까? 예. 울고 있는데 이때 도움을 준 시민분이 있는데 찾고 싶다고 했는데 그분은 도와주고 가신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따뜻한 의인들이 계셨기 때문에 물난리가 와도 마음이 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제가 이제 사건 반장을 한 2년 가까이 진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나쁜 놈들 그리고 또 이상한 인간들 네. 이런 것만 전해드리다 보니까 아유 진짜 이게 특히 외국에 계신 우리 동포분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도대체 좀 이상하다 좀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짜 그건 한 줌도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예? 자, 이번에 폭우 분명히 큰 피해를 받고 정말 많이 좌절하게 됐는데 그 속에 희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슈퍼맨들이 몇 분을 봤죠.
강남역 슈퍼맨, 의정부 슈퍼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강남역의 침수구역에서 혼자서 맨손으로 쭈구리 앉아가지고 계속 뭔가를 쓰레기를 정리하는 분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배수관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혼자서 정리를 하고 결국은 물을 빠지는데 도움을 줬다고 하고요. 의정부도 마찬가지로 저런 슈퍼맨이 있었는데 그 슈퍼맨 옆에는 원더우먼, 이건 좀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아주머니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또 같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평상시에는 참 개인적이고 옆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고 우리나라가 참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또 힘들 때 옆에 누가 있구나, 우리 도와준 사람이 있구나, 자기를 희생한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살만한 사회가 아닌가.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 이 사건 반장 보는 분들 우리 범죄만 많이 알려주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살만한 대한민국 그런 모습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방범용 쇠창살 그게 요즘엔 말이죠. 집 안에서 열 수 있는 여닫이식 잠금 장치를 달고 나오는 신제품들이 있답니다. 뭐 좀 돈은 드시겠지만 혹시 또 이런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으니까 방범용 이 쇠창살을 좀 이번 기회에 만약에 반지하에 사시는 뭐 가족 여러분들 계신다면 한번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